안녕하세요. 블루버넷입니다. 벌써 18번째 시간이네요. 이번에는 조금 약간 색다른 주제인데요. 팁 아시죠? 한국에 살면 참 편한 게 팁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식당 가서. 한국은 너무 좋은 게 음식값에 세금하고 뭐 봉사료 뭐든지 간에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시지만 모든 상품 가격이 원가입니다. 그죠? 그걸 사게 되면 거기에 세금이 추가로 붙어요. 그러니까 항상 느낌이 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면 지금 텍사스는 8.25%거든요. 텍스 물건을 사면 붙고 일단 식당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팁을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를 사도 결국에는 팁하고 붙으면 12불, 12불 50전, 그죠? 이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항상 계산을 하고 다녀야 되고, 미국 사람들은 심지어는 맨날 계산기 두들기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암산을 잘해서, 그죠? 막 머릿속 계산해서 하시는데, 자, 거두절미하고 해외 여행 많이 다니시고 요즘 많이 하시니까 팁을 어느 정도 주는지 잘 아실 텐데, 사실은 팁이라는 게 이 서구권 나라에 대부분 있는데, 그죠? 근데 팁의 레인지는 다 다르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행하실 때 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팁이 얼마나 어렵냐면 팁을 제대로 하는 거에 대한 가이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조차도 제가 신문 이제 읽어보면 이게 적절한 팁인지 그거 갖고 막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팁을 적절히 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본 룰은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식당에서 서비스가 안 좋으면 팁을 아예 안 줘도 되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팁은 줘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디베이트가 또 있어요. 그것도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에 따라 달라요. 다른 경우는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나눴죠. 여기 식당하고 나머지, 식당은 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 이유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 중에 하나가 USA Today하고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정도 많이 알려진, 물론 로컬 뉴스페이퍼 말고 내셔널 와일드한, 여기에 신문에도 팁에 대해서, 미국 팁이 얼만큼, 여기 보면 15% 스탠다드 레이시라고 했는데, 또 미국도 웃긴 게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동부 뉴욕 같은 데는 좀 더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로컬 사람 물어보시면 20%부터 얘기하시는, 20% 레인지를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20년 전에 여기 텍사스 어스틴 왔을 때는 여기에 교포분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레인지가 10%, 15%, 지금 레스토랑 얘기하는 건데, 식당 가서 팁 주는 경우. 다른 경우는 다릅니다. 식당만 말씀드린 거 먼저. 식당 같은데 10에서 15% 기준을 준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약간 약간 그게 인상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엔 또 10% 주면 좀 각박한 것 같고. 근데 기본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10에서 15%라고 얘기 많이 했는데, 아까 말한 지역적인 약간 차이가 있고, 그것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하실 때 로컬 아는 분 있으면 물어보시는 게 좋긴 해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팁을 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근데 기본 룰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부 쪽에는 보통 15에서 20%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요. 좀 비싼 동네, 큰 대도시, 동부 뉴욕 같은데, 시골은 조금 좀 그거보다 좀 퍼센트가 낮고요. 식당 얘기하는 겁니다. 웨이터, 웨이트리스한테 음식을 드시고 지불하는 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본 룰은 점심보단 저녁이 조금 더 주는 경향이 있고, 그죠? 그 말 그대로 웨이터가 웨이트리스가 음식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서비스해 주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셀프 서비스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팁을 거의 안 주거나 없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같은 데 가시면은, 그죠? 맥도날드에서는 거의 팁이 없죠. 그러니까 팁을 안 줘도 이상하지 않죠.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맥도날드에서 시골 같은 데 가면 먹는 거를
다 개인이 버리는데 아세요? 맥도날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먹고 남는 거를 치워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는 막 치워주는 사람 안 치워줘도 되는데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 학생 하는 파타이머 그 학생 어린 친구가 다니면서 치워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심 좋은 그 시골 할아버지들은 거기다가 이제 고생하니까 1불, 2불 테이블에 놔두고 뭐 좀 많으면 뭐 3불, 4불 뭐 이렇게.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고생하니까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기본 룰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만큼 이 팁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룰은 알겠는데 이런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디오 쇼에 그게 나왔다니까요. 자, 서비스 한 사람이 사실 무슨 안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서비스를 너무 잘 못해줬어요. 막 엉뚱한 음식을 갖다 주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서비스가 테러블하기 때문에 아예 팁을 안 줘도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음식 기본적인 팁은 줘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서비스하고 식당하고 다른 게 왜 그러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웨이지가 있어요. 주마다 다른데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7불 25전을 줘야 됩니다. 이게 그 최저 임금이죠. 근데 식당 하시는 분은 저 여기 어디 있죠? 예, 식당 하는 분은 텍사스에서는 2불 13전. 그러니까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임금이 커스터머가 주는 걸로 이게 그런 게 트래디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레스토랑 팁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이 특수한 경우는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 팁은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팁을 안 주시면 쫓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보수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셔야 돼요. 꼭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엑스트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임금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사람조차도 그런 얘기 하는 경우 있어요. 임금을 왜 내가 주느냐. 그러니까 미국에 산 사람 말고 외국 그러니까 백인이라고 다 백인도 약간 뭐 동유럽권 사람도 있고 그죠? 뭐 남미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그런 서양권 사람들도 이 팁이 너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는 그냥 어차피 임금 개념이니까 특히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그냥 합쳐라 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통이라는 게 쉽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주셔야 되고요. 기본으로는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로컬에 아는 사람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그 로컬 분한테 이 정도가 적당한지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디베이트가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프리텍스 텍스 붙기 전에 금액에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도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그래서 왜냐면 나중에 텍스 이후에 주는 걸로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여기 찾은 거에 보면 이제 프리텍스라고 그죠? 여기 프리텍스 그죠?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프리텍스 비용 그죠?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그 음식의 원가를 보여주고 카드를 주면 텍스가 애드된 그 비를 줘요. 그래서 그 금액이 합쳐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헷갈리시면 물어보면 돼요. 이게 애프터 텍스냐 비포 프리 텍스냐 물어보셔도 돼요. 예,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거기에 근데 이것도 저처럼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알지 이게 잘 모르고 그냥 텍스 위에다 얹어서 더 많이 주시는 분도 있어요. 뭐 많이 주면은 웨이터 웨이트리스야 땡큐죠. 그죠?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러니까 레스토랑은 좀 많이 웨이지를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헤어샵은 보통 줍니다. 예, 헤어샵. 그것도 이제 고급 살롱이냐 헤어 살롱이냐 아니냐 다른데 이제 남자들이 깎는데 싼 데는 뭐 14불 뭐 15불 정도 되는데 그냥 10% 주면 돼요. 정확히 주면 한 뭐 1불 50에서 2불. 근데 이제 딱 보면 느끼는 건데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주잖아요. 그러면은 thank you very much 하면 제가 보통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준 거예요. 보통 한 1불 50 주는데 제가 이제 뭐 50센트 더 준 건데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더 준 거죠. 그죠? 예, 뭐. 근데
거기에 그 금액이 원금이 작으면 원래 그 오리지널 가격이 뭐 5%더 준다고 그 큰 금액이 차이 나진 않잖아요. 그죠? 10달러에 10%면 1불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15% 준다고 해봤자 1불 50센트에 사실은. 그죠? 그리고 아까 레스토랑 얘기했는데, 레스토랑이 이제 단체 손님인 경우에는 6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팁이 다 포함이 돼서 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더 좀 참고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이 내는 문화잖아요. 근데 서양은 당연히 뭐, 내가 사겠다. 그죠? It's on me. 그죠? I buy you a lunch. 뭐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이제, go 더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카드로 더치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카드를 다 내고, 계산서를 줘가지고 그 카드를 이제 n분의 1을 하는 거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여긴 다 해줍니다. 참고로. 세역과 맞습니다. 택시도 한 뭐 10%인데, 저도 이게 이게 좀 불편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에 택시에 참고로 디지털 기기로 계산되는데, 디지털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이제 계산하게 돼 있는 기계에서 그 디폴트 팁이 20%로 세팅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팁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물론 뭐 여러분이 고맙다고 생각하시면 더 주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나는 그 정도 줄 마음이 없으면 거기 보면 기본이 디폴트가 20% 써 있어도 그 디지털 스크린 보면 맨 구석에 보면 other amou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눌러가지고 팁을 뭐 2달러, 뭐 3달러 이렇게 딱 찍어서 줄 수가 있는 거죠. 계산하셔가지고. 근데 호텔은 뭐 아시잖아요. 뭐 메이드는 뭐 하루 자고 다음날 나가기 전에 한 1불이나 2불, 뭐 1불, 2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주시죠. 예, 보통 그렇게 주게 돼 있고, 벨보이는 이제 짐을 날라주는 경우, 그죠? 예, 짐을 날라주면 보통 짐 하나에 1불 주는데, 좀 짐이 좀 크고 무겁고 그러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또 마음이 좋으면 이제 뭐 짐 몇 개 해가지고 더 줄 수 있는 거, 짐 3개지만 한 5불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럴 건 뭐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되고, 물론 저는 일반적인 대중 기준을 말씀드리고 부자들은 더 주겠죠.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에어포트 이민 오시잖아요. 그럼 이민 가방 가져오시잖아요. 이민 가방 굉장히 크잖아요. 보통 이민 가방을 한 사람이 2개씩 가져올 수 있는데, 인터내셔널 비행기 타고 오니까 한국에서. 그럼 저는 3인 가족이니까 이민 가방 6개 갖고 왔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짐이 많아서 거기에 보면 이제 댈러스 국제공항은 안 돼. 댈러스에 있는 그런 그 국제공항 같은 데는 그 짐을 날라주는 포터 서비스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셔가지고 여긴 난리라 그러네. 난리. 카트. 그죠? 그 수레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실어주는데, 그렇게 무거운 짐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서비스 쓰세요. 그거 억지로 끌고 다니시는 거 되게 힘들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그 6개 이민 가방하고 개인 짐 좀 넣고 해서, 그죠? 장난이 아니죠. 이제 한 덩치 큰 남자분이 이제 그걸 서비스 날라주시는데, 그 공항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한쪽 끝에서 그 수속 끝나는 데까지 날라주는데, 미리 니고를 하세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그 니고 안 하면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팁이라는 게 미리 확인하는 거 좋을 수 있어요. 이거 네,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뭐 how much is it for the tip? Do you expect?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어보면 되고,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도 되고, 어떤 경우 이 서비스 한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기가 민망한 경우 있잖아요. 발레 파킹 하는데 뭐 너 얼마 정도 주는 게 뭐 정 안 되면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밸레 파킹 같은 경우에는 뭐 호텔이면 호텔 리셉션 데스크 같아. 야, 이 밸레 파킹 보통 얼마 주냐?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에어포트, 제 댈러스 같은 경우 그때 한 18불, 20불인가 준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아깝진 않더라고요. 그거 날리려면 장난이 아닌데, 그죠? 밸리 파킹도 그것도 이제 뭐 호텔이냐, 그죠? 뭐 좀 부자든 더 주는데,
근데 밸리 파킹은 아무래도 맡기는 거잖아요. 차를. 이 돈이 없는 사람은 보통 안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좀 아까운 사람들은. 좀 맡기는 사람은 그래도 좀 그래도 뭐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도 지역마다 좀 다른데 텍사스 같은 제가 예전에 최근에 밸리 파킹을 레스토랑에서 샌앤토니오 가서 제 차를 한 2시간 맡기고 한 5불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적절하게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느 정도 주면 좋겠니? 그 리셉션 데스크에서. 근데 거기도 이제 근데 외국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뭐 그걸 해본 사람만 알 거 아니에요. 거기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밸리 파킹을 안 해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는 필요하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당연히 밸리 파킹은 팁을 주셔야 되는 거고 서비스를 해준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는 대부분은 보통 주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서비스 기사가 왔는데 팁 그런 건 안 줍니다. 보통 안 줘요. 그런 거는 그냥 그런 거 뭐 줄 수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좀 고마워서 뭐 이렇게 조금 준 적이 있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정말 진짜 고마워서 그죠? 그건 뭐 원래 주는 건 아닌데 그죠? 그런 경우 되게 고마워하죠. 그런 걸 느낀 경우 있어요. 아, 이거는 저기서 좀 팁을 바라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다. 근데 뭐, 정말 고마우면 뭐 1불, 2불 주는 건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건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근데 아까 같이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는 보통 주진 않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기본 스탠다드 말씀드리면 이삿짐도 주인이 날라는 업체한테 그 오너, 그죠? 오너한테는 보통은 안 줘도 된다고 해요. 이건 예전에 제가 교포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근데 이제 이삿짐 업체도 그 일꾼으로 오시는 분한테는 보통 팁을 주는 게 일반적인,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서 좀 어려운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가장 일반적으로 팁을 주는 환경이 이제 케이스에 이런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마사지 할 때도 보통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사지 샵은 팁을 적게 주면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20%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그럼 걱정되시면 마사지 샵 같은 데는 서비스 받기 전에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죠? 그 주인한테 마사지 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을 거고 카운터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보통 여기는 뭐 있느냐. 어떤 마사지 샵은 좀 비싼 대신에 아예 팁이 포함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예, 참고로 받지 않는 데도 있고. 여담으로 제가 한국에 20년 전에 저 주재원 여기 있을 때 한국으로 거기 반대로 한국 출장을 가죠. 여기 웬 주재원 여기에서 살고 있으니까 신라 호텔에서 이제 출장으로 호텔 비용으로 회사 비용이니까 있었는데 20년 전 얘기예요. 이제 거기서 저도 미국에서 이제 계속 팁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거기서 밥 먹고 물론 다 회사 경비 처리되는 거죠. 조식이 그 회사 아마 그때 경비 포함이 돼 있던 걸로 그래서 돈을 내지는 않았는데 그게 너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약간 이게 돈을 놔두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 신라 호텔 한국분이죠. 뛰어나오시면서 저희는 팁을 받지 않습니다 하고 주시더라고요. 여담을 말씀드리는데 네, 미국은 하여튼 팁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 그게 좀 그 택시 아까 말씀드렸죠. 우버 리프트 쓰시면 팁을 안 주셔도 됩니다. 예. 참고로 우버 리프트의 그 앱에 기본 팁이 그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정에 들어가시면 뭐 기본 팁이 그 퍼센타일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제하실 수도 있어요. 예. 물론 당연히 우버 리프트도 뭐 고마우시면 추가로 팁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시고 다 말씀을 드렸죠? 좀 기네요. 팁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지금 20년 전에 잠깐 와서 살고 주재원으로 지금 뭐 해서 9년 차, 10년 차인가요? 거의 그렇게 사는데도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참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밑에 코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블루버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